지금 힐러리 대관식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부통령 후보도 지명하고 연방의원, 주지사,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샌더스를 죽이고 힐러리를 도울라 했던 것만큼 열심히 힐러리를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슐츠라는 여자를, 데비 슐츠라는 여자를 사퇴도 시켰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봐야 될 사람이 격리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힐러리 하나를 만들려고 총출동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당대회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 이 지지율이,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이 2에서 4% 차로 전 조사에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힐러리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될 건데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트럼프가 될 것 같아 하면서 트럼프를 옹호하는 정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봤던 걸요.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동작 좀 빠른 사람이 이제서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 트럼프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막말 부미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트럼프나 두테르테를 보고 한국 언론들이 막말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면 이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두고 막말이라고 단정을 한다. 위선과 가식에 젖은 기존 정치인들의 언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말 품이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신고립주의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홍 지사는 거침없는 언변과 행동으로 트럼프에 비유되고 있고 그를 홍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 새누리당에 항상 척하는 유명한 어원이 있죠. 금수저 물고 나와서 편하게 아버지 지역구 물러받아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입니다. 김세연 의원. 항상 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실 이런 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분이요. 미국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 같은 세계 80개 보수 정당이 참여한 국제민주연합 부의장 자격으로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답니다. 근데 김세연 의원이 25일 미국에서 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열풍에 대해 이번에 미국에 가 바닥 민심을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미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트럼프 열풍으로 연결됐고 우리도 지금 단계에서 정치인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나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위험입니까? 대중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이 친구 상류 0.01%에 속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이 나오는 것을 위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미국도 기성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등 우리 정치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그동안 트럼프처럼 기이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 자기도 기득권층에 있어서 트럼프가 기이한 언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하지 않는 대중들의 속에 담긴 한을 트럼프가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세상은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이한 행동이 되기도 하고 대중들을 속 시원히 대변해 준다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정치 무관 신청 상당수도 기성 정치인과 달리 트럼프가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더라. 트럼프가 대중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입장이 되면 지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선거는 대중과 유리된 오피니언 리더만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참 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정치하셨어요. 힐러리한테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지율이 급속하게 역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온갖 사람들이 다 나서서 트럼프 전당대회를 방해했습니다. 크루저는 전당대회장에 와서 초도 쳤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급증하면서 이 힐러리를 추월했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 18일부터 21일까지 행사가 끝난 뒤에 한 세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모두 힐러리를 앞섰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2에서 4포인트입니다. CNN, ORC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8, 힐러리는 45 나왔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실시한 동일 여론조사에서는 49대 41로 힐러리가 트럼프를 7%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7% 뒤지다가 3% 앞섰으니까 순식간에 10%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지지율이 6% 올라갔고 힐러리는 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힐러리와의 맞대결, 가상 대결에서 2015년 9월 이후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당의 게리 존슨,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까지 포함한 사자 대결에서 트럼프는 44, 힐러리는 39로 5포인트를 더 앞섭니다. 앞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3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당과 녹색당까지 넣으면 5포인트로 더 앞서고 있습니다. 또 LA타임즈와 US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5%를 기록해서 41%를 기록한 힐러리를 4% 앞섰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그레비스 조사에서도 두 후보 지지율은 51대 49로 트럼프가 2% 앞섰습니다. 6월 말 전당대회 이전의 조사에서는 힐러리 50, 트럼프 48이었습니다. 자,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이 조사한 내용에서도 트럼프 44.3, 힐러리 44.1입니다. 자, 이 조사는 전당대회 전과 전당대회 후까지를 포괄한 여론조사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명성을 쌓은 미국의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힐러리보다 25일 어제 15포인트 높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이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선 예측 사이트 538를 통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57.5, 힐러리의 승리 가능성을 42.5로 봤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예측에서 성패가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네이트는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80.3,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19.7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예측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11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버지니아, 미시간에서는 클린턴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할 걸로 봤습니다. 즉 격전지 11개 중에서 3대 8로 트럼프가 8로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이죠.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285명, 힐러리가 252.6명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지지율 기준으로는 45.4, 45.1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를 역전한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 확정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앞서 당시 사실상 대선 후보를 확정했을 당시에도 ABC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46대 44로 트럼프 우세, 폭스뉴스에는 45대 42로 트럼프 우세, 트럼프가 앞섰지만 잠깐이고 계속 힐러리가 앞서왔고 한때는 두 자리 이상 앞서기도 했죠. 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과는 달리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힐러리를 앞서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민주당 후보로 등극하는 힐러리가 전당대회 효과를 얼마나 볼 건가가 지금 향후 지지율을 가름할 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의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언론들도요, 현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는 커녕 이 힐러리의 입장에서 샌더스를 갖다가 죽이려고 시도했던 내용들이 담긴 이메일이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폭로되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힐러리는 러시아 해킹이다. 러시아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당선시키려고 해킹을 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키리크스가 이 폭로한 내용을, 즉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민주당 이메일 시스템에 침입했으며 문제 이메일을 위키리크스에 공개한 정황이 드러났다. 누가 침입했느냐? 러시아가 침입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돕기 위해 러시아가 우리에게 말썽을 일으킨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를 정부가 불기소를 한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직후에 위키리크스가 그 힐러리의 그 이메일들, 즉 국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용한 이메일들을 공개하면서, 자, 이게 무죄냐? 이렇게 깐 적이 한 번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위키리크스가 2탄으로 깠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해커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힐러리의 국무장관실 이용 당시에 이메일을 개인 폰으로 블랙베리로 써서 그것을 저거 집에 있는 클린턴 재단 서버에 연결했는데 그게 해킹되었다. 뭐가 해킹되었는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게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아마 통으로 계속 해킹이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대선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큰 곤욕을 치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거라 봅니다.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는 이제 이 과정들을 다 러시아의 푸틴의 장난이다. 푸틴이 트럼프 당선시키려고 그런다라고 이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누가 해킹을 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불법 행위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저질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말썽을 일으켰다 이러는데, 워싱턴 포스트지도 위키리크스의 메일이 공개된 지 수시간 만에 백악관도 민주당 이메일이 러시아에 의해 해킹된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자, 트럼프 선거 캠프는 러시아 해킹설은 바보 같은 주장이다. 푸틴이 나를 좋아해 민주당을 해킹했다는 희한한 농담이 돌고 있다. 힐러리가 민주당 이메일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한 장본인이다. 힐러리 지시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힐러리 캠프에서 급한 불끄기 차원으로 러시아 해킹설을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지금 전당대회장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자, 미국 FBI가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공개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는데요. 자, FBI는 DNC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조사하고 있고 그 본질과 해킹 규모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편파 경선 논란으로 슐처 DNC 위원장이 사퇴했는데 어떻게 그것만 조사를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조사해야죠. 자, DNC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조사한 사이버 안보에서는 최소 2개 해킹 그룹이 DNC 해킹에 관여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 해킹 그룹 모두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설을 퍼뜨릴 텐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여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네들이 잘못한 본질이 감춰지는 거죠. 그저께 오후 3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필라델피아 시청 앞 광장에는요,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이곳을 점령했는데 1000명의 지지자들은 버니가 아니면 부숴버릴 거다. 민주당은 지옥으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키리크스가 샌더스 죽이기를 힐러리 진영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이 내용을 폭로하자 샌더스 진영의 분노는 절정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거리 곳곳에서 그동안 사라졌던 샌더스 티셔츠가 다시 등장했고요. 민주당에서 마련한 흑인 노동자 토론회는 힐러리 지지자들이 아니라 샌더스 지지자들이 장악을 해버렸답니다. 자,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상황이 예사롭게 돌아가지 않자 민주당은 오후 4시에 슐처 DNC 위원장을 전격 사임시켰는데요. 찬조 연설에 나서는 샌더스가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할까봐 미리 예방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샌더스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입장은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샌더스는 너무 점잖아서 탈입니다. 샌더스가 트럼프쯤 됐으면 벌써 힐러리 목을 따고 후보가 됐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에는 시위대가 네버 힐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숭숭합니다. 자, 수천 명의 샌더스 지지자들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루스벨트 공원, 이 전당대회 장소 옆 루스벨트 공원에서 힐러리 꺼져, 힐러리에게는 표 안 줘, 버니를 대통령으로 등 피켓을 들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슐처 DNC 위원장이 샌더스를 망할 놈의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힐러리 참모가 DNC에 샌더스 대응 전략을 조언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샌더스를 둘러리를 세우고 짜고 치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별로 후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은 샌더스가 승리를 도둑맞았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힐러리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했고, 힐러리의 본색이 낱낱이 드러났다. 트럼프보다 나을 게 뭐냐 이랬고, 아예 그냥 우통을 벗어 제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28일까지 계속 시위를 할 거라는데요. 3만 명에서 5만 명이 참석을 해서 아마 전당대회 참가자보다 시위가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시위대 측은 10만 명이 참가할 거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보안이 철두철미해지면서 트럼프 행사장 저리 가라 하는 식으로 살벌해져 버렸습니다. 분위기가요. 자, 힐러리가 이번에 대관식에서 여왕이 되려다가 여왕이 되기는커녕 한여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힐러리의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오바마가 연일 트럼프를 맹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심 가치를 다 배반하고 외교 준비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것은 오바마의 이복형 말리크 오바마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걸 제공한다. 공화당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끌리는 측면도 있다면서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좀 더 지각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저거 형님도 트럼프 지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장 안에서는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은 이미 샌더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대의를 배신을 했습니다.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번에 힐러리가 되든 누가 되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샌더스는 최저임금이나 대학 무료 등록금 등 자신의 주장이 힐러리 공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힐러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74세 당신 영감을 지지한 건 아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가치가 언젠가는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샌더스가 힐러리를 지지하면 힐러리가 된다고 해서 이런 공약을 한 2개 넣었다 해서 힐러리라는 사람이 가진 미국 사회의 기득권 부패 네트워크의 상징이라는 어떤 가치가 변하겠습니까? 절대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샌더스 지지자들이 지금 38도까지 올라가는 살인적인 무더위에서도 이렇게 매일 직장을 그만두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는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